이번에 특히 여러 가지 의혹들 다 해소되지 않았지만 사모펀드 의혹 여전히 의심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의 귀국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조국 후보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뭔지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코링크란 이름도 처음 들었다. 그리고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촌 조카가 추천했다고 했는데 오촌 조카, 먼 장 조카라고 했는데요.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모펀드가 뭔지 처음 들었다는 것 정말 믿을 수가 없다. 74억 원 투자 약정서에 운용사 기재된 내용 그리고 가족들이 투자한 후에 광국공사를 이렇게 많이 수주한 것 어떻게 이런 걸 다 우연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했고요. 특히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론스타 잘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자기 사모펀드만 모르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도 내가 봐도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이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핵심은 이 펀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펀드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펀드가 문제가 있냐 없냐는 건 변론이고요. 그건 검찰 수사를 해서 좀 분명하게 밝혀야 될 문제고 이 펀드가 문제가 있는데 조국 후보자가 알고 또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알고 여기에 어떤 수익을 그 목적으로 참여했다든가 이런 근거가 나오면 그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만약에 위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해명한 것과 다르다면 나는 일체로 이 위법 사항이라든가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을 모르고 잘못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맞다면 전 조국 후보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자 최경순 의원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가장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최고의 의혹은 어디라고 그 지점을 봐야 됩니까? 이 납입 과정 그리고 이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 다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일단 그 조국 후보자가 간담회에서 이것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75억 원을 약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통장처럼 75억 원이라고 그릇만 놓고 그냥 10억을 투자를 하든 20억을 투자하든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틀린 해명입니다. 그러면 사모펀드 잘 모른다는 말이 맞네요? 잘 모른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죠. 자기의 재산의 20%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은 일반 상식하고 이제 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른다는 해명도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반 상식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설득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75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약정을 하면은 그 펀드의 정관 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납입을 해야 되고 납입을 하지 않으면은 지연 이자까지 물게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안 지키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해명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고 여하튼 이 펀드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좀 더 밝혀져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그동안에 정관만 내놓으면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관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죠. 정관은 이게 다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말을 이게 최진영 변호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네. 그렇군요. 일단 예. 사모펀드를 모른다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옛날에 그 론스타 때 네. 론스타를 비판하면서 지식인들 명단에 본인이 올렸거든요. 예. 그럼 이게 모르고 비판 명단에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그때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을 했어요. 외환은행을 위해서. 근데 왜 사모펀드를 모릅니까? 자, 두 번째, 투자가 중요해요. 오촌 조카 소개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보는 오촌 조카 때문에 투자인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이거 투자 한참 전에 2월 달부터 이미 부인이 천함한데 3억을 빌려줘요. 그때 송금자의 부인 이름 옆에 코리크, KOLI, EQ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읽어보면 이게 코링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이미 천함한데 3억을 주고 천함은 이게 그 5억을 주식을 사고 3억 5천 또 펀드에 투자했거든요. 8억 5천. 근데 천함을 이미 다 알고 코링크를 아는데 그 한참 뒤에 5천 조카한테 소개 처음 받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신용카드 한도지만 그건 이게 정관에 놓습니다. 만약에 돈을 갖다가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으면요. 연리 15% 이자 붙여내고 30일이 지나면요. 원금의 50%가 몰수가 돼서 다른 이게 펀드 투자를 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위장 편법 상속이 아니냐. 이런 게 의혹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관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74억 5천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이게 블라인드는 처음에 돈을 열 때는 블라인드일 수 있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분기별로 이게 어디 투자했는지 예를 들어 웰스 CNT에 투자했는지 이걸 이게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 이게 본인 재산 신고할 때 3년 동안 관보에 코링크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블라인드라는 걸 지금 와서 코링크를 아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다 이게 그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해명 네 가지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오기영 변호사께서는 어제 사모펀드 관련 해명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 해명이 자세하지는 않았죠. 예. 큰 이제 기조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TV 토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충분히 논의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만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이 사모펀드가 온 국민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기본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사모펀드를 납입하는 과정이든 운영하는 과정이든 어떤 불법이 있었는가, 그게 내부자 거래가 있었든지 자본시장법이 있었는지 그거 있은 거라면 이제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이건 참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례를 들었는데 보험을 누가 요청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 보험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있다는 소문들이 다 나와요, 언론에서. 그런데 그 보험 왜 가입했냐, 네 책임져라. 이런 식의 좀 과다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주철현 변호사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사모펀드하고 관련돼서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출국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출국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무심결에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게 맞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뭔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들은 좀 구린 데가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공개리에 언론에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 사생활에 침입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불편을 겪게 되니까 또 알아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도망이면 이상합니다만 피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30년 넘게 변호사하고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뭐가 불법인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직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봤는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의혹만 제기되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무엇이 불법인지 불법이라는 증거나 불법이라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압수수색한 부분을 보면 딸 관련된 부분과 함께 사모펀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좀 증거를 통해서 찾아내기가 더 쉬운 거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이 이 청문회 와중에 청문회 후보자를 상대로 갑자기 수사를
또 형사부에 배당된 고발 사건을 왜 특수부로 돌려서 정책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이러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주변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수사의 배경이라든지 의도를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런 상태고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럼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대검 강력부장을 지내셨으니까 검찰이 형사 1부에 배당되어 있는 것을 특수 2부로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형사부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고소고발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고소인 고발인 조사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해보고 참고인 조사하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절차를 밟아서 천천히 수사하겠다는 것이고 특수부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또는 조속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단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왜 윤 총장이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저는 아직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하여튼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검찰 관련된 부분 나오면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75억 부분을 잠깐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애초부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재산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약정을 75억을 맺었을까? 자기 재산보다 많은 것을. 그리고 10억밖에 안 넣었는데 75억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아까 어제 이제 조국 후보자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1,000만 원,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지 뭐 7,500만 원 이렇게 한도를 만들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50억 한도를 만들든지 100억 한도를 만들든지 할 건데 왜 75억 한도를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펀드에 가입하라는 거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공직자는 펀드에 가입하라는 원래 취지는 당신이 그 주식에 개입하지 말고 투자에 개입하지 말고 제3자에 맡겨서 이해 충돌이 없게 하라. 이런 뜻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블라인드 펀드 그러니까 온전히 펀드 운용자에게 돈 운용을 맡겨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5억이라는 게 왜 나왔냐 하면은 원래는 이 펀드를 100억짜리로 구성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 정간에 출자자의 3분의 2 의결로 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든 사든 그다음에 뭐 청산을 하든 이런 결정들이 이 출자자의 3분의 2 의결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3분의 2는 지분을 말하는 거죠? 출자 지분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100억 원을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75억이라면은 3분의 2를 넘어서 마음대로 이 투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펀드에 가입하라는 취지하고도 안 맞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차재홍 교수. 오경 변호사 방금 노조리님 말씀하신 거 제가 팩트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보통 펀드 경우에는 이제 GP가 주로 의사결정 다 하지 않습니까? GP라는 것은 펀드 운용 주체. 펀드 운용 주체. 가장 그렇죠. 핵심적인 인물이죠. 지금 오촌 조카라는 사람. 그러니까 GP가 하고 그다음에 운용사하고 해서 거기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LP가 이제 얼마나 LP라고 하는 게 제한적 투자 책임을 지는 쪽에서 그렇게 운용하는가에 대해서 저 정관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그런 운영 구조인데 마치 오늘 이제 아까 오후에 자유한국당에 기자간담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저도 그 기초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 좀 자료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좀 그렇습니다. 차재홍 교수 말씀 드릴까요? 지금 그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그 연결고리 인물이 조국 후보자의 오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촌이란 말에서 제가 약간 조금 비틀어봤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다소도의 마디촌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될 그럴 대로의 마디촌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 자체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이야기했던 그 조국 후보자의 해명 자체가 사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지금 등록 재산이 56억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2007년도에 민정수석이 됐을 때 재산이 56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10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그때 주식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될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러니까 주식으로 돼 있는 것은 이 백신탁을 하거나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처분을 하고 나서 왜 그 돈을 재력도 그러니까 돈도 없는 분도 아닌데 그렇다고 공직을
10년, 20년 할 것도 아닌데 잠깐 1년 정도 왜 그러면 그냥 예금에다가 예치해두지 않았을까? 이때 조금이라도 돈을 굴려서 뭔가 이익을 내려고 했던 그런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오촌 부분입니다. 오촌이 지금 외국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또 이 작용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자신과 관련된 이 지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오촌이라고 한다면 제 같으면 전화를 해서 아니 난 지금 정말 꿀릴 거 없는데 야 너 들어와라. 들어와서 제대로 지금 국민 앞에 설명 좀 해달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맞는 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예, 어제 해명에서는 하루빨리 조금, 귀국해서 수사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지요. 가장 의혹이 많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사모펀드 부분 관련 짚어봤고요. 이 밖에 다른 해명 한번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